자, 그럼 지금부터 대표님과 피난처에 관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는 첫 번째 코너 톡투리의 게스트이신 이호택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택 대표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대표님.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팬이 좀 많아서 그리고 팬들이 제 얼굴 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잠깐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네, 네, 팬 서비스가 정말 감사하네요. 네, 저는 피난처 이호택 대표고요. 법학을 전공하고 1994년부터 지금 올해 27년째 이렇게 외국인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혹시 난민들을 돕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난민이 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난민들을 도울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해 주셨고요. 고등학교 때 기독교 장로의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항상 민주화 운동하시면서 감옥에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인권 문제에 관심 갖게 되었고요.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다닐 때 소외된 사람들 그 당시는 이제 외국인 그 당시는 노동자와 농민들이었는데 네. 노동자와 농민들에 대한 관심으로 또 민주화 운동하는 그런 운동권 서클에 들어서 활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네.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 만난 뒤에 제가 고시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손에 글씨가 안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이상 고시를 계속 봤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끝내는 포기하게 됐습니다. 네. 미완의 법률가가 되었는데 이 미완의 법률가인 채로 제도권 밖에서 어떻게 제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까 생각하다가 외국인 난민들을 돕는 이 피난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등학생 때부터 인권 문제에 특히 약자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게 참으로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네, 이 가운데 피난처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재난이죠. 이 코로나는 사실 재난입니다. 그런데 피난처는 재난 가운데 재난당한 사람들이 피난하는 곳이 피난처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더욱더 피난처가 할 일이 많고 또 피난처의 사명이 빛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난민들이 이 재난 상황 가운데서 더 어렵기 때문에 난민들이 재난 가운데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피난처가 먼저 피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민들이 피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견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외로 나갔던 그 유학생들이 또 해외에서 공부를 할 수 없어서 돌아와서 국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참여했고 또 해외에 선교행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도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렇게 피난처를 찾아왔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난처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온라인 언택트한 그런 사역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난민들을 위한 원격 교육이라든지 원격 사역의 방법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후원의 밤도 언택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피난처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후원자 분들께서도 많은 큰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님? 네. 이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것이 이 후원을 좀 끊을까 그런 생각이잖아요. 사실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피난처 정기 후원자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후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리고 뜻밖의 많은 분들이 후원을 중단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수수 제일 먼저 빠져나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끝까지 후원을 유지해주고 계셔서 그런 분들이 지금 오늘 영웅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을 네. 영웅들이 이 자리를 좀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 피난처가 아직도 따뜻한 온기를 유지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대표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감사하네요. 저희가 사실 이제 코로나 말고도 올해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가 레스보스 섬 이야기가 있어요. 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2000년대 들어와서 가장 큰 특징이 2001년 9월 11일 날 9.11 테러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란을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지중해로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그 난민 행렬이 2001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는 아랍의 봄이라는 그런 큰 중동 지역에서의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동 지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런 난민들이 발생했고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난민들이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 지중해에서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섬이 레스보스라는 섬입니다. 그런데 그 레스보스 섬에 모리아 캠프라는 유럽 최대의 난민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난민들이 불이 났어요. 그 코로나가 발생해서 또 난민들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코로나도 발생하고 네. 또 불도 나고. 불도 나고 그래가지고 난민들이 거기에 한 3,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난민 캠프였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쵸. 3,000명이 갈 수 있는 난민촌에 2만 명 있으니까 얼마나 난민들이 불안하겠어요. 코로나 발생하니까. 그래서 아마 같아요. 서로 아우성하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광장으로 거리로 나오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난민 단체인데 이런 사태를 보면서 특별히 그 레스보스 너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난민들을 돕는 긴급 구호단을 파견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들에게 이렇게 관심과 참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와 함께 긴급 구호단을 파견했고 또 교회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난민들을 돕는 그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쪽에 코로나가 좀 심하지만 우리가 그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그 난민들과 접촉하고 교육하는 그런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난민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난민됨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와, 난민됨의 의미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질문 네.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난민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난민의 정의 자체를 비자발적, 강제적 이주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주를 난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데 또 엉겁결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참 슬픈 일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좀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다 그것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후원자들에게 난민들을 돕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난민들에게도 이런 상황에서 참 낙심이 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내 이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믿음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난민이 된 과정은 너무나도 슬프지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 매 순간마다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민들을 우리가 돕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대표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난민 문제 생각할 때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담스럽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난민들을 도와야 되느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담스럽다라는 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2018년 5월에 제주 예멘 난민 때문에 우리 국민들 안에서 큰 논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이 난민들 부담스럽다. 왜 우리한테 와서 그러느냐.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난민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탤런트 그런 것 난민들한테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가 아름답듯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그런 아름다운 자산들이 있다, 탤런트들이 있다.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안에 정말 그들 스스로 자립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대표님. 그렇다면 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이 있을까요? 난민들에게 무슨 자산이 있느냐? 참 이런 생각도 하시기 쉽죠. 그런데 네. 뉴질랜드의 그 정부에서는요 난민들에게 자산이 있다. 이런 것을 국민적인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교육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시사를 제가 받았어요.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대표적인 것이 언어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쓰는 언어하고 다른 언어를 하죠. 맞죠. 그들의 언어. 두 번째는 그들의 몸. 그들의 노동력.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 그다음에 그들이 가진 그 지역 정보, 그 지역에 관한 지식. 우리는 가보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기들의 출신 지역에 관한 정보. 그다음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음식, 춤,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분쟁 해결 방식. 그다음에 난민들이 경험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의 어려운 경험과 그것을 극복한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이 다 자산입니다. 맞아요. 그런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국 사회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난민들이 일을 하면 우리 일자리 뺏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민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뺏어가는 경우도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난민들이 할 수 있는 일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다르고 우리가 가진 탤런트가 다르고 그들의 언어가 다르고 우리 언어가 다르고 또 그들의 문화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경쟁하지 않는 다른 영역에서 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랑 경쟁하는 자리에서 난민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우리랑 다른 자리에서 또 서로 도우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난민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농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난민들이 그런 농촌의 일손을 도울 수도 있고요. 또 난민들이 취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혹시 그런 분들도 있다면 그분들이 자원봉사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빈자리에서 또 우리 국민들과 경쟁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난민들이 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난민들이 가진 자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지식, 지리, 정보, 그리고 경험들도 모두 다 자산입니다. 네. 후원자분들도 난민들을 돕기도 하고 난민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어, 아랍어, 불어도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대표님, 저는 사실은 난민들로부터 많은 언어를 배웠어요. 제가 그렇군요. 그래서 난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저는 난민들한테 막 언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언어가 뭐 아랍어도 하고 페르시아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버마 말도 하고 인도네시아 말도 하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이렇게 가고 싶은 이제는 또 세계 모든 나라로 다 뻗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로 뻗어 나갈 때 이곳에서 난민들을 만나서 그곳의 언어를 배우시고 또 난민들이 가진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있어요. 음식도 맛있는 것도 많고 차도 맛있는 것도 많고 춤도 배워서 같이 추고 싶은 그런 춤도 많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활용을 해서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난민 사회 공헌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 언어도 배우시고 또 그 여러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의 어떤 지리 정보, 지식 이런 것들도 난민들과 같이 나누시고 이런 난민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우리 후원자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즐기시고 또 우리 후원자들이 후원하는 것이 그냥 돈만 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와 또 난민들과 우리 후원자들 같이 이렇게 즐기시고 또 같이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피난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난민들과 더 행복한 나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